청주 상당 지역이 상당히 뜨겁게 지역의 유력 인사였던 윤곽근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해서 상당부가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고 왜 여기를 고향을 버리고 어디를 가는겨? 정우택 의원과 정면 대립이 아니라 툭 숨겨져서 딴 지역구로 가는 거 아니냐. 작전상 찔러봤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종대 김종대 의원 얘기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거물을 잡는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김동연 카드를 내볼 수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네? 서울 수도권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금노 수원고검장 같은 경우도 고향이 증평이지만은 저쪽 청원 쪽이나 자기 고향 쪽, 진천, 음성. 그 흥덕구에 있는 도종환 의원 있잖아요. 혹시 상당으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신용한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초복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죠. 불볕 가마솥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치권의 더위도 시작이 됐. 교수님께서 예전에 정치권 더위는 1년 내내입니다. 하신 적도 있었어요. 이글. 4년. 청주 상당 지역이 상당히 뜨겁게 달궈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청주 상당 선거구의 총선 판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청주 상당 판이 흔들린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판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뭔가 구도가 뭐 달라진다 이런 지진이 얘기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는 현재 사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하고 하고 예. 그 반대편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위원장 예.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것처럼 보였는데 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종대 예. 정의당 의원이 도전을 선언했고 또 더 최근에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였던 윤곽근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해서 예. 접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 보시죠. 정확히 이제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세레모니는 아니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윤곽근 전 고검장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네. 정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입장을 밝히실 때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네, 네. 상당에 출마를 하겠노라 네, 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건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미원 출신이죠. 옛날에 청원군 미원 출신이고 지역의 청주고하고 성균관대 나왔죠. 성균관대 나왔고 오랜 시간 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 생활을 그만두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검장까지 하셨죠. 고검장까지 대구 하시다가, 고검장. 네. 하시다가 이제 그만뒀고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을 거치면서 이제 이번에 상당부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했던 검사하실 때는 만나보시지 못. 직접 만나뵙지는 못하고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판은 제가 초임 한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쯤에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특히 조폭 수사나 특수수사 쪽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서 위로부터도 많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검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세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이력상 말씀 중에 청주고하고 성균관대 네, 하셨는데 이 오는 인물도 계시네. 일단 그 세 분 황교안 대표, 정우택 의원님 또 윤곽근 고검장님의 관계를 보면 아주 묘하게 이게 얽혀 있습니다. 청주고하고 성균관대. 청주구는 아니죠. 청주구는 저랑. 우리 누구 끼는 거예요? 예. 이 우선 정우택 의원님과 황교안 당대표님은 성균관대 그리고 경기고. 그러니까 성균관대 법대 그리고 그렇구나. 법대에서 동창회장은 황교안 대표가 먼저 1년 먼저 그리고 정우택 대표가 1년 뒤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고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건 옛날에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고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 서울대 가고 할 때 그런 거를 딛고 일어섰다는 그 왜 입지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끈끈함이 있고 또 윤곽근 고검장님하고는 성균관대 법대의 검찰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에 이어서 성대 출신 중에 유일하게 고검장.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 각기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누가 누구랑 더 친하고 가까운지 혹시 아세요? 아마 직업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윤곽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을 참 순탄히 했는데 말년에 이제 고검장을 하면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순환을 많이 겪었죠. 특히 이제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그때 황제 수사 아니냐, 부실 수사다 이런 논란이.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인물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윤곽근 전 고검장에 대한 평판이 워낙에 안 좋게 나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우병우 수사 동기인데 수사하는 게 적절하냐, 뭐 황제 수사, 부실 수사 이게 수사한 거냐 막 해서 나중에 좌천까지 됐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윤중천 씨인가 그 별장 출입 의혹 때문에 문란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언론사나 그 조사 실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정도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명예회복 차원에서 아마 그 소송은 진행 중이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농담은 그럼 왜 여러 지역 중에 상당을 택했을까?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고 여기서 그래요. 농담 하나만 자유한국당 의원 유일하게 계신 지역인데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본선 진출까지 그 가능성 부분은 뒤에 한번 더 여쭤보고요. 지금 상당부가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고 사선이고 지금 5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경선이나 뭐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니 왜 여기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푸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제가 농담 하나 드리면 똥개도 자기 집에 절반을 받고 들어간다 이런 농담하잖아요. 제가 그 작년에 도지사 출마했을 때 제 고향이 이제 초중고를 흥덕에서 나왔잖아요. 청주 시내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약 11% 정도 평균을 얻었는데 흥덕에서만 유독 11.69%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고향에서는 그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도 있고 이 청주 지역이 이제 4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우택 의원이 재선을 할 정도로 유일하게 재선을 할 정도로 이 상당구가 조금 그 외곽 지역이 넓잖아요. 5개 면이나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 성향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도전하기에도 정우택이라는 물론 거대한 산이 있기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은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청주 지역에 지금 현재 평균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청주 전체 네. 평균 나이요. 네. 청주가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찾아본 적이 없는데. 40.2세예요. 평균. 그러니까 40.2세. 청주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그런데 상당구는 42세입니다. 제 나이네? 네? 제 나이네?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연락하신 분께서 훨씬 높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생산 가능 인구 15살부터 64세까지 평균 저 근로 취업률, 실업률 이런 거 내잖아요. 대상 인구. 흥덕구가 약 75% 정도 되는데 상당구는 71%예요. 아,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네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충북 전체에서 1등이에요. 14%.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고령 사회의 선두로 지금 상당구가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다. 그런데 상당구가 변화의 조짐도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동남지구가 아마 선거 전에 일부는 입주를 할 겁니다. 옛날에 율량지구가 생기면서 청원구 인구가 엄청나게 젊어지고 개혁적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구도 동남지구가 입주한다고 그러면 개혁 성향이 다른 지역구에 못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여기서 저희가 짚어야 될 게 윤곽근 고검장께서 상당으로 이제 희망을 하시면서 한국당 쪽에 아주 큰 좀 위험스러운 일이 생겼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수면으로 예비적인 후보들은 소위 말하는 잠재력 있는 후보군들이 따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섰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상당은 지금 핫하게 됐죠. 물론 두 분이 이제 심하게 경쟁하다 어떻게 정리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되신다고 한다면 잘못된다.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배치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당은 또 큰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저 언론 기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어떤 거예요? 혹시 이게 비껴치기 아니냐? 정부술이 아니라 이게 저기 윤곽근 전 고검장이 사실은 비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 상당히 원래 정우택과 정면 대결에 정우택 의원과 정면 대결이 아니라 툭 핑계줘서 누군가 핑계줘서 딴 지역구로 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은 저 작전상 찔러봤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비껴치기 아니냐 이거. 아, 조심스러운가 봐요. 근데 말씀이. 저 윤곽근 고검장이 재미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인터뷰? 정우택 의원님이 지난주에 한 언론에 내가 한 번 더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저기가 되셨어요. 거꾸로. 윤곽근 네. 고검장께서 인터뷰에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도전할 분이 고향에서 하시면 되겠냐. 서울로 현지에서 당선돼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서로 그 지역 고향은 내가 맞고 사선 오선 의원은 위로 올라가시고 네. 예. 지금 상당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종대 김종대 의원 얘기거든요. 이분은 아예 예전부터 오셔가지고 한판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내가 나가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김종대 의원의 출마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역 특히 우리 지역 정치사에 하는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정치인 교체나 정당 교체가 아니라 아예 정치 교체, 아하. 정치 교체를 색깔이 자체를 해서 바뀌는, 예, 예. 본인 말대로 이제 묵정밭을 갈아엎겠다. 오래된 묵은 거칠어진 땅을 갈아엎겠다고 할 정도로 진보 정당이 아마 그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예. 대단한 변화죠. 이거. 하필이면 상당 사선의 정호택 의원이 버티고 있는 이 지역을 김종대 의원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를 선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기왕 도전하려면 보수가 강한 데서 아주 상징적으로 뭘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또 나머지 지역은 좀 예. 이거는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예. 민주당이 다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들이에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현재까지 현역 의원들이 포진돼 있고 아하.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을 거고.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상징성 그거를 최고로 추구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거물을 잡는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보면 이게 뭐 사견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요 겪었던 실제 실화 변호사님도 현장에 계셔서 아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상당구에 출마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후보를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 호기 있게 막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본인의 희망사항이시지. 조금 지나서는 네.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변화 끝에 몰렸습니다.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인데 지역구를 포기할 리는 없죠. 절대 포기할 리는 없고 청주 지역 특히 이제 상당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고 뭐 개혁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진보적이다. 정의당을 선택할 만큼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악전 고투가 예상되고 단일화도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민주당에서 절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예. 그 4월 3일 날 그 창원 성산 재보궐 예. 선거가 하나의 어떤 그 여영국 후보 예, 여영국 후보 당선된 게 힌트를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 노회찬 의원의 후광이 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노조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울산과 창원이 아주 그 노조들이 강하게 이렇게 입지를 굳히고 있었던 곳인데 거꾸로 저희 상당은 완전히 저 우리 지역 보수의 색깔하고는 뭐 성지까지는 다른, 아니지만 예.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또 그것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심상정 의원님 그 대표님 지역구 근처 경기도 예, 예, 고양 이쪽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안 났겠습니까? 그 제가 여쭤본 그때 적이 한번 있어요. 여쭤봤죠. 예. 예, 딴데 가서 그랬는데 기웃기웃하기 싫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저 진보 정당의 깃발을 꽂겠다라고 하셨어요. 김종대 의원이 이제 단일화에 희망을 피력하다 최근에는 이제 이게 별로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없어 판단을 보니까. 하셨는데 예. 이게 3자 박빙 시에는 단일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거 초반부터 양자 대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자 대결로 간다고 그러면은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단일화보다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후보 사퇴 이것이 더 힘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중에 가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고 아니죠. 예. 시점도 아니다. 예. 아마 지금은 서로 각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의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아마 그거는 예상컨대 내년 4월 15일 선거인데 마지막 후보 등록하기 직전 그러니까 약 2주 전쯤 3주 전쯤까지나 돼야 결판이 날 일일 거다. 그렇게 미리 날 수가 없다. 지역에 불고 있는 세대 교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세대 교체나 아니면 적폐청산이나 이런 모든 면을 상징성은 아마 김종대 의원이 갖고 있지 않나. 저 재미난 거는 예. 그 윤곽근 전 고검장,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종순 위원장도 있고 예. 다 청고예요. 여기에 우리 맞은편에 계신 신용환 교수님까지 도전한다면 다음 총선에 도전하는 청주구 신인들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럼 청구 동문들은 누굴 찍겠습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지요. 상당을 잡아라 더불어민주당.
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상당 지역위원장 정정순 위원장 얘기를 제일 먼저 안 할 수가 제가 이렇게 없습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예. 정말 부지런히들 다니세요. 예, 예. 열심히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니시는데 예. 뭐 정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근 가스공사 사장님, 예. 뭐 장선배 도의장님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예. 그들 당내 내부에서의 평가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부지런히는 다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부지런히는 또 최근에 이제 정정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학생위원회 그 부위원장? 뭐, 부위원장의 내분이랄까요, 뭐 어떤 정의당으로 뭐 이렇게 해명은 하셨는데 예. 어찌됐든 그건 상처는 상처죠. 같이 있던 식구가 다른 데로 비난하면서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상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결국 그게 이제 리더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 아마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열세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요.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건 객관적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시종 도지사님 도정 수행 평가에서 찬반 예. 좋다 나쁘다 해서 가장 나쁘다가 나온 게 상당 지역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뭐 절대 수치화해서 그걸 다 일일이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청주 4개 지역에서 가장 나쁜 쪽이 많이 나온 게 상당해요. 그렇게 보면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한때는 그래도 국회 부의장까지 가셨던 홍재영 그렇죠. 의원의 텃밭이었던 텃밭이었다가 곳이 그때 정우택 의원 때 뺏기고 그다음에 한범덕 현 시장이 출마했다가 그때도 실패하고 예, 그러더니 탈환을 하지 못한 지금 정우택 의원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꼭 탈환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정정순 위원장뿐만 아니라 장선배 도의장, 김영근 사장, 그다음에 이현웅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한국문화정보원장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흥구 후배 아닌가 봐요. 이름도 틀린 거 보니까. 이현웅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 이제 민주당에서 꼭 탈환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세개 지역구는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마지막 하나 자리까지 차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어떤 같아요. 거요? 예를 들어서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뭐 고향이 음성 쪽이지만은 김동연 카드를 내보일 수도 있고 거물급의 그렇죠. 카드를요? 그다음에 이금노 수원고검장 같은 경우도 고향이 증평이지만은 그런 카드를 쓸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일 가능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관료를 오래 지내신 분들이 이런 리스크 있게 어떤 게임을 어떤 박빙 지역이나 조금 열세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붙기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건 분명히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금노 현재 수원고검장 새로 생긴 이제 고등검찰청이죠. 수원고검장 같은 경우도 고향은 증평이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뭐가 있냐면 민주당도 변재일, 오재세 이런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미 다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후배들을 제대로 어떤 사다리를 놔서 기르지 않았다는 평이 민주당이 더 강해요. 실제로. 아하. 그렇게 보면 민주당도 세대 교체라는 바람이 불었을 때 과연 상당에 집중해서 할 거냐 아니면 그쪽에 세대 교체를 할 때 그러면 누구를 주자로 내세울 거냐. 그 부분을 해석해 본다면 굳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다 통과해서 검찰총장이 되고 났을 때 이금노 예를 들어 고검장이 선배 기수잖아요. 20기니까 3기수 위에 선배거든요. 네. 그럼 옛날 관행으로 뭐 못을 벗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저쪽 청원 쪽이나 자기 고향 쪽, 진천, 음성,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쪽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 지역 언론 기자들이 이제 거론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카드도 제시되는 게 뭐냐면 그 흥덕구에 있는 도종환 의원 있잖아요. 그 도종환 얘기가 의원 있더라고요. 개보하고 노영민과 이장섭 부지사로 이어지는 개보 간에 지금 사실은 갈등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래요? 권력 다툼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네.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유명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장관까지 지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을까. 혹시 상당으로 권력 다툼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고 완전 이쪽으로 빅매치네요. 이제 노영민이나 이장섭 측이 흥덕구를 갖는 걸로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의 우리가 설이, 저도 그런 설을 많이 듣고 있고 실제 몇몇 언론에 그렇게 보도도 그런 설이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 저 농담으로 여쭤보면 흥덕에서 상당으로 가면 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 강남 정도 가야 험지로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종환 의원 카드나 아니면 예. 이금노 고검장 카드나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 카드가 만약에 상당구로 간다면
상당구 외에 있는 우리 뭐 신 교수님 같은 분들, 아니, 다른 분들 엄청나게 환영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또? 그렇게 큰 되는 카드리 거예요? 굴러 갔으니까. 박수. 아 그런 상황들이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여기를 잡고 싶을 테고요. 많은 분들이 뭐 여하튼 지금 뭐 아까 저 진보 정당의 단일화 이 부분들은 얘기하기가 좀 지금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오늘 상당구를 판세 분석을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상당구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 보려고 하는 좀 차지해 보려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나 다른 이유 같은 것도 혹시 있는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잖아요. 그 수부도시 청주, 그 청주에서 수부도시라는 게 이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을 주로 수부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서울의 정치 1번지 종로, 청와대가 딱 그 종로 한복판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충북 도청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상당구. 그래서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흔히 통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 1번지에서 어떤 상징성을 만들어냈을 때 파급력. 예를 들어서 뭐 세대 교체라든지 어떤 논리들이 있잖아요. 왜 매번 선거할 때마다 생기는 어떤 그런 논리의 파급력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떤 주목받고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역에서 다음 총선이 이제 세대 교체가 최고의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 지금 정권, 집권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건 정권 정산이 될 건데 정우택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좀 구세대고 박정권, 박근혜 정권하고의 뭐 적폐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거론되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서 정우택 의원한테 도전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 또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상당구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잖아요. 도시 지역도 있지만은 5개 면이나 되는 넓은 지역이 있고 이 넓은 지역을 또 이제 남부 상군 영향력도 상당히 커요. 남부 상군들이 이제 상당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세대 교체는 최근에 그 모 언론사에서 아주 특집으로 세대 교체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다뤄지기도 했지만 정우택 의원님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노장청의 조화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견제 균형을 하는 그 심리도 있을 거고 엊그제 그 언론에는 과연 다 신인으로 물갈이했을 때 그럼 국정이 바뀌었느냐. 놀랍게도 20대 국회잖아요, 지금. 20대 국회가 초선 의원이 44%예요. 아유, 맞네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물갈이를 했는데 다 예를 들어 줄 세우기, 줄 서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입을 닫고 어떤 직업으로서의 정치인화 돼버린 이런 현상들을 아주 신랄하게 짚었어요. 그럼 정우택 의원님은 그런 논리로 지금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시면 다선 의원도 필요하다 막 그러셨는데 균형과 신중해야 된다, 현상도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기득권자죠. 노장청 중에서 노가 너무 많으니까 좀 이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는 청으로 좀 채우자는 건데. 어쨌든 이분 저분께서 이제 상당을 내가 길을 한번 꼽겠노라라고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건데 어쨌든 길을 내가 잡으려면 주민들 상당 구민들의 민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 현안이 있는데 이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당연히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좀 유리할지 지역 현안. 다들 이제 아마 상당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세우시는 것이 원도심 재생일 거예요.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성안길 구상권 활성화를 얘기를 하실 거예요. 청주 시내에 가구 수가 약 30만 호가 있어요. 20만 호 정도가 아파트고 10만 호 정도가 개인 주택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빈집이 약 2만 200개 정도 되니까 20%가 이게 넘네요.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예요, 빈집이. 근데 그 빈집이 주로 어디 있겠어요? 원도심에 있겠죠. 도청을 주변으로 해서 우암산 자락에 오는 뭐 제빵왕 김탁구 나오는 동, 문화동, 뭐 우암동 이 일대로 이제 쭉 아무래도 개인 주택들이 빈집이 많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재생에 대한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성안길은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멀티 그 복합 쇼핑몰 들어온다 이런 것들하고 또 직결되잖아요. 바로 기존에 새로 아파트촌 생길 때마다 상권이 이렇게 비껴나가고 밖으로 퍼져나가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성안길에 350개 정도 점포가 있다고 하거든요. 20% 이상 10년 동안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3, 4층에 공실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라고 그러면 아마 이쪽
상당부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겠죠. 저는 뭐 원도심이나 뭐 구상권, 뭐 재생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어떤 이원화된 전략인데 저는 전혀 다른 쪽으로 그 용암동하고 금천동하고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기는 동남지구하고 네. 이 지역은 이 아파트 벨트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어져 있는 아파트 벨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넓은 그 낙후 지역이 있어요. 예. 물론 청주 외곽 지역은 다 낙후 지역이지만 상당부 지역만큼 그 외곽 지역이 낙후된 지역은 없거든요. 문희, 미원, 낭성 뭐 이런데 이런데 개발 프로그램이 사실 전무해요. 그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원화된 전략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거론했던 여러분들 중에서 한판에 참여를 이제 출연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오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윤갑근 전 고검장 안 오셨는데 기회가 돼서 혹시 저 방송 보시면은 한번 오시죠. 여기 저 한번 오셔서 속 시원하게 좀 뭐 미래 얘기도 좀 한번 하시고 같이 한번 모시죠. 뭐. 예, 그래서 두 분 다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오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거예요. 교수님이요? 워낙에 신 교수님이요? 포탈에 안 좋은 윤 고검장님. 윤곽근 아, 고검장이 네, 포탈에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한번 물어보신 적도 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본인의 기억이 때가 아직 아니라 그러시는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입당을 정식으로 하시고 출마 선언을 지금 이제 인터뷰로 출마에 대한 입장만- 의향을 비친 거지 이제 선언을 공식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입당하고 출마 선언하고 뭐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때가 아직 아니다. 올 때가 아직 있다. 기다리겠습니다. 윤 고검장님 뵙겠습니다. 한판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주 상당 총선 판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보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변호사님. 말 그대로 상당입니다. 상당. 상당. 예. 여기 이전 그 무리당자라고 정당할 때 당이어 뭐 이럴 때는 네. 무리당자인데 네. 상당이거든요. 상당과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주 지역, 충북 지역의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같아요. 예. 세 개 정당에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내년 총선을 도전할 건데 그 중에 최고의 정당, 최고의 인물을 선택해서 상당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예. 멋진 풀이. 예, 멋집니다. 예, 교수님. 제가 이렇게 지기웅수 기자 했더니 예. 저 방송국에 계신 지모 기자님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K본부에 계신. 예. 네. 그 강권의 덕을 알되 오히려 그 유학의 도를 지켜서 이기기를 구하지 않는다. 제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 이게 이제 노자에 나오는 건데 중용의 덕 등등을 이제 일컫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분께서 강하게 만약에 강대 강으로 하다 보면 뭐 경선이다 뭐 여러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 네, 민주당도 똑같죠. 그래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생채기, 상처가 나다 보면 맞아요. 본선을 가기도 전에 사람들은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공험자야. 유공험자. A팀, B팀이 있는데 A팀이 예를 들어 이겼어요. 근데 A팀은 팀이 다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빈 B팀에서 같은 당이지만 B팀에서 가서 열심히 돕자. 우리 다 털고 돕자. 이렇게 해도 비슷하게 하려고 들어갈 틈이 팀이 없어요. 팀이 짜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한 그 상처나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그런 중용의 덕을 서로 지키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 최근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 옛날에 그 과거 전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뭐 왜곡과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제 마타도어를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겪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 도지사 과정에서 제가 특정 후보를 고소고발을 해서 공경에 처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선관위에서 그게 이제 직접 캐치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이런 사건들인데 이런 거예요. 바로 어떤 같은 진영 내라든지 같은 당 내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게 붙다 보면 막 황당하게 인신공격이나 고소고발전 이런 걸로 경쟁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네네. 나중까지도 갖고 와서 지금 생태계를 제가 고스란히 겪는 게 그 마타도어로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아우 신 교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그래 하고 하는 분들조차 있어요. 아니, 바로 이런 프로그램 경우죠. 제목이 라이벌의 불꽃 토크인데 이 라이벌이 아니라 한편이어서 하시는 말씀들도 해주시고 아니 아주 중요한 적절한 얘기입니다.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멋진 한판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